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선 선생님이 2009년에 내신 책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춰 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감사하고 일을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히 불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 내부에는 다양한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대로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부에 내 안에 다양한 나를 가지고 있어서 감정에 따라 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당장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당장 행운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행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타이밍이란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 때가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속칭 대박을 낸 상품들의 티핑 포인트를 설명하며 허쉬파피라는 히피 전용 신발과 1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의 판매량도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예를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횡재를 얻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행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번 올라간 다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시장의 전형적인 상승장세처럼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왜?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아진 사촌이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기 때문에. 행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세 가지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질투와 후회,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해악이 되듯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감정은 남을 향한 질투와 스스로를 비난하는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나를 망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좋은 운까지도 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거나 잘 될 때 은근히 생기는 질투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행운을 불러들이기가 힘들다. 우리는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거나 잘 될 때 은근히 생기는 질투심의 표현이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행운을 불러들이기가 힘들다. 남에게 주어지는 행운을 인정해야 내게도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배가 불러야 한다. 기분이 좋아진 사촌이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땅을 산 사촌을 부러워한다면 나도 땅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은 버리고 차라리 사촌의 땅을 열심히 갈아주다 보면 그 옆에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사촌의 땅만 바라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고 하늘에서
땅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이다. 만약 이웃의 부자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부자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부자가 될 재혼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다.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와 씨름하는 동안 좋은 운은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내 안에 후회나 죄책감을 키우는 일도 질투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다. 후회나 죄책감 같은 것은 과거에서 파생되는 현재의 감정이다. 과거란 어디까지나 미래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야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조계에서 꽤 유명한 B라는 변호사가 있었대요.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부잣집 딸과 결혼했고 법조인으로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에게 남모를 슬픔이 있었는데 좌판 행상을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하며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부잣집의 대리사이나 마찬가지로 사는 동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회한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며 자신은 행복하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하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자신과 어머니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규정한 결과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대립구도로 파악해서 자신을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로만 생각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피해의식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죄책감은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후회라는 감정도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잘못이 우리 안에 패턴화되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질투하는 마음을 갖거나 내 자신을 향한 후회나 죄책감을 갖는 것도 모두 과거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 미래의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운이건 나쁜 운이건 우리의 운은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오니까요. 지난날의 잘못까지도 긍정하는 자세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내일의 희망과 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참 착한데도 늘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운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소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내 자신에게 착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 중에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짓누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즉 행운을 부르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서 하게 되는 착한 일은 행운을 부르는 효과가 약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착한 일들이야말로 행운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함께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등지지 않는 한 운명은 언젠가는 당신이 꿈꾸고 있는 대로 고스란히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